3. 재무 상황 및 비상장 주식 가치의 검토. 많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내용이 신용평가 회사에 공개되어 있다. 신용평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결산 이후 재무 상황을 반영하므로 재무 정보의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재무 정보를 토대로 지난 3년간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최근의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CEO와의 미팅을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자는 CEO와 1차 미팅 시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미팅을 진행한다. 기본 재무 상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CEO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 가치는 100번을 언급해도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우선 CEO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CEO들이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긴 했으나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후 수년 후에 양도세 혹은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왕왕 보곤 한다. 비상장 주식의 실질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CEO와의 1차 미팅에서는 주식 이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 경험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평가 회사의 기업 정보에는 주주 정보가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1차 미팅에서는 신용평가 회사의 주주 정보를 바탕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내용을 언급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 대비 높은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서는 일단 두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 문제이다. 물론 가업 상속 공제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는 상당한 상속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다. 예를 들어 주주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자일 경우 주식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CEO 1차 미팅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 이동에 따른 세무 리스크와 향후의 배당 등을 통한 자금 출처 마련과 자산 이전에 대한 컨설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우선 CEO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액면가와 평가 금액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을 이동하면서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대표님, 법인 설립 시 액면가 5,000원이었던 주식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적게는 2배, 3배 수준에서 많게는 20배, 30배 수준까지 비상장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우량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에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기업을 매각할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관리는 중소기업 컨설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매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주식 이동 설계와 맞물려 있다. 중소기업 CEO들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많다. 이는 현실화되지 않은 자산으로 막중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가족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CEO의 자산 이전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주식의 적절한 이전, 즉 양도와 증여는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배당을 통한 자금 출처 마련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여 가업 승계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이동 설계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명예신탁 회수의 경우 절차의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식 이동에 따라 과점주주가 발생할 경우 간주취득세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3. 수증자의 증여 공제 한도 및 특히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최근 10년간의 증여 이력과 앞으로의 증여 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 결혼 시 주택자금 증여 등이 있다. 4.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의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 등은 늘 유의하여야 한다. 5. 향후 가업 승계 계획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주식 증여 비율도 고려 대상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재산이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가치 관리는 기업의 자산 관리와 다름이 없다. 효과적인 비상장 주식 가치 관리는 절세 플랜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재무제표 분석. 중소기업 컨설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제조원 가명세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에 기초하여 세무회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IFRS보다는 법인세법 회계 기준을 적용함을 인지해야 한다. CEO 1차 미팅에서 재무제표의 분석 브리핑은 CEO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재료라 할 수 있다. 일단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 비율 등 기초 재무 비율은 기본이다. 재무제표의 분석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루어질 세무회계 검토 컨설팅의 기초가 된다. 재무제표 분석 화법 예시를 한번 읽어보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입니다. 최근 감가상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이제를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 원이 넘어설 경우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매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마다 매출액 범위가 다르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다. 영업이익이 동종업 대비 매우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을 경우 세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가수금이 약 3억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증빙이 없는 가수금의 경우 매출 누락 등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검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자료를 참조하면 귀사의 신용등급은 BB 플러스입니다. 정책자금 융자와 은행 신용거래 및 제품 수주 등을 위해 신용등급 관리는 필수입니다. 지속적인 재무 비율 관리와 재무제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변동 사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식 이동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주당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131만 8,469원, 액면가 대비 27.7배. 기업 차명 주식을 회수하였다면 적절한 거래 증빙과 세무신고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주식을 양수도 하였을 경우는 양수도 대금 증빙 서류 및 양도세, 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임원 급여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을 경우 PCI 시스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등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경우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CEO 1차 미팅에서 재무제표 분석은 되도록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다. 1차 미팅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미팅 자체가 지루해지고 1차 미팅의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 있다. 1차 미팅의 목표는 2차 미팅의 확정이며 제안서 제출이다. 재무제표 분석 브리핑에서 주의할 점은 기업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이 있을 경우 지나치게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가 불쾌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은 너무 많은 컨설턴트들이 영업의 재료로 사용해온 진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CEO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인 것이다. CEO와의 1차 미팅에서는 2차 미팅을 위해 세무조정계산서의 검토를 통한 기업 분석 보고서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특정 이슈가 아닌 기업 전체를 보고 컨설팅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CEO들에게 세무 리스크는 어려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CEO들은 세무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컨설턴트가 전문적인 언어로 CEO와 미팅을 진행하는 것은 CEO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턴트 본인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CEO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5. 정관 분석 및 변경 필요성. 법인 컨설팅의 시작은 정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정관은 진부한 재료이다. 너무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관을 분석하고 변경하고 온갖 것들을 추가해서 중소기업의 정관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었다. CEO들도 이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정관 얘기를 하면 고개부터 젓는다. 너도 정관이냐 이런 반응이다. 정관은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적정 수준에서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이 1차 미팅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은 법인 경영에 근본이 되는 규칙을 적은 서류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변경해야 될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관 변경이 절차와 확실한 서류 처리까지 컨설턴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머리에는 모든 업무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정관의 간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실무 바보들이 의외로 많다. 정관은 법인의 절세 플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무조사가 나와도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본다. 세금과 정관이 무슨 관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단순하게 요식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절차로 인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기업을 필자는 수없이 보아왔다. 따라서 정관을 컨설팅할 때에는 디테일한 분석과 정확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관의 기재사항, 즉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는 사항이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의 금액,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있다. 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또는 설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전환주식의 발행, 종류주식의 발행, 이사회 소집기간의 단축, 주식 양도의 제한 등이 있다. 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을 무효화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다.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 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감사의 수, 총회 소집 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과 같은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정관의 변경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유의하여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정관 변경의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6. 주주총회 의사록 및 기타 사항 점검. CEO 1차 미팅에서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기타 의사록 등 경영상 필요한 서류의 적정성 점검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기 주주총회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당의 연도 임원의 보수를 확정하며 배당 등이 주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며 법인이라면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는 의무사항으로 매년 개최해야 한다. 개최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365조 제1항 제22호 위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사항이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일 경우 주주전원의 서명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공증사항이 아니다.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의 보관기간은 정확히 정해진 바 없으나 대개 10년 이상 혹은 영구 보관하기도 한다. 필자는 적어도 5년간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다. 등기하여야 할 내용의 경우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의사록이 작성되었겠지만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드시 확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중간배당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해야 향후 세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주총회와 의사록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회의 개최이다. 사실상 많은 중소기업 특히 1인 100% 주주인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가 예정되거나 필요에 의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는데 주주가 해외여행 중인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이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부인될 수 있다. 특히 임원의 보수 규정이나 임원의 퇴직금 규정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경우는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의 해외여행 등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일정을 확인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 작성하면 유용하다. 7. 세무회계 리스크 검토의 필요성. 현재 중소기업 컨설팅은 컨셉 컨설팅이 지배적이다. 가지급금이니 명의신탁이니 지적재산권의 자본하니 이런 컨셉을 무기로 많은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 컨설팅 시장에서 상당한 세무상의 리스크를 안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끔씩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컨셉을 제안하는 컨설턴트의 제안서를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이 컨설팅의 세무상 리스크는 무엇일까 생각한다. 중소기업 CEO의 가장 큰 고민은 인사노무 관리와 세무회계 관리이다. 세무회계 관리는 숫자의 문제이다. 그러니 반드시 답이 나온다. 필자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 검토를 제안한다. 세무조정계산서의 간단한 오류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숫자로 보여주고 경영지원 컨설팅의 필요성을 어필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은 CEO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분석 컨설팅은 필자의 주요 컨설팅 재료이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컨설팅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세무 리스크 검토는 1단계 세무조정계산서 3개년치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은 제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세무회계 리스크를 예비적으로 진단을 목표로 한다. 즉, 기업의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단계는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무회계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 계장에 대한 원장 분석을 실시한다. 세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종 세액공제 감면은 누락된 것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모의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무적으로 3단계인 모의 세무조사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1단계인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세무회계 리스크가 나타난다.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은 최소 3개년간의 세무회계 리스크를 진단한다. 세금이 많고 저금을 포함하여 회사에 잠재되어 있는 세무회계 리스크 및 CEO가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를 포함하는 세금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또한 세무상의 실수로 인하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정 청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세무회계 리스크 검토는 CEO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전문적인 컨설팅 분야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차 미팅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 1차 미팅에서 세무조정계산서의 전반적인 오류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검토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잘못된 세무조정 내용이나 적용되지 않은 세액공제 감면 같은 것들이 있다. CEO 1차 미팅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미래 기업의 컨설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세무조정계산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미팅에서 세무조정계산서의 중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CEO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정계산서 3개년치를 받아오는 것이 목표이다. 이외로 쉽게 세무조정계산서를 내주는 CEO들이 많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자. 8. 인사노무 컨설팅.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소기업 CEO의 가장 큰 고민은 인사노무 관리와 세무회계 관리 문제이다. 세무회계는 숫자의 문제이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이야기가 다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폐업을 할 때까지 경영은 사람과 함께한다. 즉 CEO는 항상 직원들 때문에 고민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문제는 발생하는 문제들마다 적잖은 비용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런 점에서 인사노무 컨설팅은 중소기업 CEO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컨설팅 분야이다. 따라서 인사노무 컨설팅은 적시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인사노무 서식과 고용지원금, 그리고 고용중대 세액공제까지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서류 작성 및 각종 지원금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실무, 그리고 고용중대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의 실무에 능통해야 한다. 다만 1차 미팅에서는 인사노무 컨설팅의 흐름과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강조하지만 1차 미팅은 많은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아니다. CEO가 컨설팅을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일 뿐이다. 쉽게 말해 컨설턴트가 CEO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자리인 것이다. 1차 미팅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CEO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사노무 컨설팅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인사노무 서식이 잘못되었으니 벌금이 얼마다, 과태료가 얼마다 등이 겁주는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과도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CEO를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CEO는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것이지 잘못된 점을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1차 미팅에서 인사노무 컨설팅은 컨설팅 절차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설명 중 CEO의 질문에 그때 간단하게 대답해주면 된다. 후수라는 내용을 참조하여 실무에 적용하면 유용하다. 인사노무 컨설팅 절차 1. 기존 근로계약서 및 각종 인사노무 서식 확인과 근무시간 및 연장 근무 등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다. 2. 급여 지급 방법 확인 및 비과세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사업장 현황 파악을 토대로 신규 인사노무 서식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원 확인 및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지원금 검토한다. 4. 고용증대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한 후 세액 공제 적용 및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참고로 인사노무 컨설팅은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인지하고 그 해결책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연차수당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연차수당은 많은 중소기업이 연차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부터 연차대체합의서 등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 문제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두로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등은 고용지원금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주의가 필요한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필자는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컨설팅 분야는 인사노무 컨설팅이라 생각한다. CEO도 고용지원금과 고용증대, 세액 공제에 관심이 많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CEO와의 1차 미팅에서 인사 노무 컨설팅 부분만 잘 준비해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 기업 인증제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 조달이나 조달청 등 납품과 관련하여 각종 가점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 기업 인증제도가 톡톡한 역할을 한다. 1차 미팅에서 기업 인증제도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왜 필요한지를 CEO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인증은 그 종류가 너무 많다. 기업 인증은 서류 작성만 제대로 하면 가능한 비교적 쉬운 인증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기업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업 인증 제도는 인증의 종류와 인증을 받았을 경우 각종 가점 제도 등은 알고 있으면 좋다. 1차 미팅에서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기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사업 내용을 분석해본 후 필요한 인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1차 미팅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와 벤처 기업 인증, 그리고 여성 기업 인증 등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외 다양한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CEO 1차 미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CEO 1차 미팅을 요약 정리해보자. 1. 신용평가 회사의 자료를 분석한다. 기업의 재무비율 및 기업 신용등급 등 주요 재무 상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적어도 3년간의 재무제표 검토를 검토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 가맹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검토하면 좋다. 2. 법인 등기부등본 검토 및 주요 사항 숙지한다. 수권 주식수, 자본금, 일주의 금액, 증감자 현황, 임원 등기 누락 여부, 주식 양도의 제한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다. 3.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재무비율과 가지급금, 미수수익, 가수금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본다. 재무제표 분석은 반드시 추이를 보아야 한다. 4. 비상장 주식 가치 검토 및 주식 가치의 중요성 파트는 비상장 주식 가치 약식 평가 및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가치 상승에 따른 미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검토하면 된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 이동 설계 및 배당 정책의 포인트가 있다. 주식 보유 현황 파악, 주식 이동을 통한 자산 이전 방안 검토, 주식 중요 및 양도 등의 이동 여부 파악, 배당 경험 및 초과 배당 진행 여부를 파악하면 괜찮다. 5. 정관 검토 및 각종 의사록 검토는 정관 검토 및 변경 필요 여부 파악한다. 불필요한 변경은 할 필요가 없으니 검토 수준만으로도 충분하다. 정기 주주총회 진행 여부 및 의사록 작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세무회계 리스크 검토는 3개년의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의 필요성을 어필하되 검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한다. 7. 인사노무 컨설팅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각종 서식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급여 설계 및 고용지원금 현황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8. 기업 인증 및 자금융자는 우선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부서 설립 여부를 파악한다. 그리고 기업에 필요한 인증 여부와 각종 자금 필요에 따른 자금 안내 정도면 무방하다. 9. 마지막으로 컨셉 컨설팅은 CEO와의 미팅 진행 중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 답변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솔루션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컨셉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솔루션, 가수금 솔루션 출자 전환 등 명의신탁 회수, 지적재산권의 자본화, 자기 주식 이익 소각, 증여 후 감자 등이 있다. CEO 1차 미팅을 마무리할 때에는 반드시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 중 중요한 부분을 리뷰해야 한다. 특히 CEO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필요에 따라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미팅의 목표는 2차 미팅이다. 따라서 1차 미팅을 정리할 때에는 2차 미팅 일정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2차 미팅 목적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필자의 경우는 1차 미팅 결과를 통한 컨설팅 1차 보고서와 컨설팅 수수료 제한을 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은 CEO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형성과 가치 지향의 비즈니스이다. 중소기업 영업 컨설턴트의 성공은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컨설턴트들이 애자일 접근법을 통한 영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공부한 뒤 컨설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을 실행하면서 수정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CEO 1차 미팅 오디오북을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더 좋은 내용의 오디오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동료 컨설턴트 분들에게 한서 어드바이저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